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아마 지금 많은 그런 자폐 아동이나 이런 지능이 낮은 아동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이 학교에서 특히 고학년 아이들 줌 수업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아마 속이 엄청 타실 거예요. 전혀 내 아이는 그 줌 수업에서 제때 반응을 하지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선생님이 불러도 잘 대답을 못하는, 그렇게 정말 주의 집중이 되지 않는 아주 산만한 아이로서 거의 그룹 내에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면 내 아이는 과연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하고 밤잠을 설치고 어떻게 앞으로 학교를 보내야 되나 하는 생각들에 너무 괴로우실 거예요. 특히 자폐 아동,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이렇게 키우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학교를 보냈을 때에는 나름 학교에서 어떻게든 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좀 케어를 해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또한 이제 도움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줌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내 아이가 케어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아서 상당히 지금 괴롭다고 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코로나 이전의 그런 학교 생활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코로나 사태를 이후로 학교에서 과연 얼마나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통합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많이들이 이제 슬슬 알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다녔던 치료센터에서 과연 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줬을까에 대해서 다시 엄마들이 좀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다른 센터를 다니고 이렇게 저한테 왔을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어찌됐든 학교는 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이라는 기간을 거쳐가는 곳이지 평생을 지내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가 평생을 지내는 곳은 집, 가정이에요. 그럼 무엇보다도 가장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죠. 근데 이 틀이 사실상 망가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엄마 말은 거의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해버리고 이런 행동들, 불쑥불쑥 상당히 난감한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거, 제지했음에도 그리고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기존 치료 과정에서 주 양육자인 엄마든 아빠든 그 주 양육자와의 그런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많이 간과하고 치료사들이 가르치는 쪽으로 가다 보니 치료사들을 거쳐가는 아이들은 그 치료사마다 각각 다른 형태로 아이는 대처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집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치 집에서 여전히 많은 것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아이로 커가고 있었다. 그러면 결국은 학교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주위에서 모든 것들을 케어해 줘야지만이 반응이 나오는 수동적인 아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 센터에 다니는 자폐아동 엄마들도 지금 다닌 지 아직 1년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계속 아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또 집에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아이하고 호흡을 맞춰 간다는 거, 그럼으로써 좀 더 집에서 아이와 긴장 상태가 아니라 좀 더 이해 안 되고 좀 여유로운 상태에서 아이 각자가 생활을 하고 엄마 아빠도 적당한 거리를 두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야지만이 사실상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중재를 하는 거고요. 특히 자폐아동이나 사회성이 아주 낮고 이런 아이들을 제가 중재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있는 부분이 엄마, 아빠와의 그런 관계, 정말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무래도 언어 치료나 이런 학습 치료나 이런 것들 대부분이 학교의 수업을 어떻게든 따라가 보자 하는 쪽으로 끌고 가다가 사실상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 때 거의 자폐아동 남자아이들은 거의 공부 쪽에서 손을 놔버리거든요. 이제 질려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행동은 학교에서만 불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통제나 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고 아나무인격으로 돌발적인 행동을 해버리고,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점점점 집에서부터 퍼져나온다. 그렇다면 정말 치료사들이 치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디일까? 그러면 아무래도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 그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만들어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이 아이가 엄마를 대하고 아빠를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상당히 예의에 맞고 격식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들 무시하고 자꾸 외부에서 보여지는 쪽으로 치료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고 아이들이 치료실에서 배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가지고 변화를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 2학년부터 사실 모든 자폐아동들이 기존 치료센터에서 받았던 모든 그러한 행동 수정이나 훈련, 놀이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짬뽕식으로 얽혀서 사실상 전혀 아이가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고 아주 무대뽀로 자기의 그냥 요구사항만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상 계속 받는 치료는 의미가 없게 될 것이고 학교에서는 계속 도움반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히 활동 영역이 제한된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고치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좀 생각이 있고 좀 의식이 있는 치료사나 원장이라 그러면 이 엄마와 아빠와 아이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엄마 아빠가 못하는 부분들, 엄마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평생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고쳐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5세, 6세, 7세 때 아이가 상당히 많이 인지적으로 많은 경험을 쌓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름의 어떤 행동 전략을 갖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거의 치료사들이, 원장들이 엄마가 불편하고 아빠가 싫어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서 문제를 키워서 초등학교 때 정말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리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실상 엄마 아빠들은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들 거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쉽게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료사나 원장들은 특히 자폐아동을 키운다. 아주 낮은 사회성을 있는 아이들을 만약에 내가 치료한다. 그러면 그런 부모들한테는 정말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빨리 오픈하고 엄마 아빠에게 참여를 끌어내고 엄마 아빠들에게 이런 것들은 당신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만 부모가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들을 소개하고 자꾸 요구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말로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 지키는 엄마 아빠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게 귀찮고 나중에는 짜증이 난다고 그만두는 엄마들도 있죠. 그러더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엄마 아빠들은 전혀 자신들이 그런 변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시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이가 가진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회피하게 되고 변명을 찾게 되기 때문에 아이하고의 관계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특히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 계속 이렇게 줌 수업이 지속이 되다 보면 엄마들의 스트레스는 아주 점점 올라갈 거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줌 수업을 잘 따라가는 게 과연 아이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하나는 이렇게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과연 엄마가 아이와의 관계 형성을 다시 처음부터 잘 짜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줌 수업 정말 학교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속상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끝나버리는 엄마들도 있고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내가 이 아이하고 같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방향을 바꾸는 엄마들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계속 찾아가야 된다는 거고요. 제일 큰 문제는 학교 들어가서 이미 터져버린 문제들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년 전에 있는 이런 어린아이, 장애아동들은 정말 빨리 생각하고 행동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러한 습관을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는 훈련 개념으로 접근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행동 수정 훈련이나 뭐 놀이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한계가 드러나는 것은 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고 아이가 어떤 구조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치료사들이 아이만 들들 볶는 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조금만 더 냉정하게 돌아보시고 나부터 내 아이와의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되겠다. 그 마음부터 다시 가지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들어서 보시다 보면 결국은 내 마음에서 뭔가 싹트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짐하는 그것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어딘가에 보냈더니 갑자기 짠하고 변하는 그런 꿈만 같은 그런 기적들은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려면 최고의 센터를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어머님이 다니는 그런 센터에서는 그냥 잠깐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잠재워 줄 뿐이지 결코 다시 그것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내 아이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집에서부터 아이의 역할을 주어주고 아이하고의 관계 형성에 좀 더 집중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코로나는 지나갈 것이고요. 줌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때를 대비해서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엄마 아빠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